반갑습니다.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와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답변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을왕리 사건에 있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문제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도 형법 총칙상의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은 형법 제32조 종범의 규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써있죠. 종범의 형은 정범, 그러니까 음주운전자를 정범이라고 하고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채널 A 뉴스에 따르면 이 방조에 대한 행위 태양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제 방조범이 성립이 되는지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그걸 좀 소개를 할게요. 음주를 한 걸 알고도 차 열쇠를 줬거나 음주를 권유, 독려한 뒤 동승했거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했거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제공하면 입건될 수 있다. 뉴스를 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조행위를 해야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 실무상에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동승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해요.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제공하면 입건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잖아요. 애가 음주운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그죠? 사실 그래요. 경찰 간의 재량에 의해서 방조범이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여기 이제 뉴스에 보면은 이런 어떤 구체적인 행위성이 있어야 적용이 된다라고 써 있는데 실무상에는 사실 그렇지 않고요.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입건을 못해요.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탔는데 소위 꽐라가 된 거죠. 정신이 없어. 깨어나고 보니까 경찰관이 와가지고 조사하고 있고 난 뒷좌석에 이렇게 자고 있고 여기는 어딘가 나는 누군가 이런 일이 있다면은 방조범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수로 잘못한 것도 과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조의 처벌 규정에는 과실범 처벌은 못해요. 고의가 내포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되겠죠. 괜히 또 제가 이거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방조범 처벌에 대한 실무상 처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채널 A 뉴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뺑소니 사건입니다. 뺑소니 배째라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부산 소랭이님. 아버님이 개인 택시 운전하시고요. 신호위반 뺑소니를 당하셨습니다. 아이고. 가해자를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해요.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넣어서 처벌을 엄하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민사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이 배상을 안 해준다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으시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내 보험사에 특약이 있으면은 내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보험 설계사나 보험사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카딘님, 물피사고 미조치. 제가 도로를 직진하던 중 오른쪽에 거주자 주차 구역에 정차해 있던 택시에 백미러와 제 백미러가 부딪혔습니다. 쭉 읽어보면은 이제 1차선에 있던 제 차를 2차선에 넘어와서 이제 2차 사고가 좀 발생했고요. 질문은 택시기사가 계속 저에게 돈을 요구하면 보험 취소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서 대인 접수된 걸 2차에서 다친 걸로 보는 전제하에 제가 1차 때 손상시킨 물피건을 사고 후 미조치로 송치해서 행정명령이나 벌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일까요?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이제 도주 차량죄가 성립이 되면 면허가 4년 취소가 되고 다만 이제 대물뺑소니라고 하죠. 사고 미조치에 그냥 해당되면 벌금 나오고 끝나요. 면허 취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 사고를 특수폭행이나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해서 형사적으로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블랙박스를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가부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손해볼 게 없다면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무고죄만 아니면 괜찮다는 거니까. 현재 택시기사는 2차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기사에 진술이 없으면 1차 때 사고가 인피까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상대방에게 선처를 요구해서 별로 다친 데가 없고 그다음에 인사피해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진술이라도 피해자가 한 줄이라도 적어주면 도움이 되겠죠. 피해자 협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가페익사님 뺑소니 억울합니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저속 유턴 중 바로 앞에서 피해자가 서 있었고 넘어지지도 휘청거리지도 않은 채로 앞에서 빤히 쳐다보길래 창문을 내리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당시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빤히 쳐다보길래 차선이 좁아 일단은 피했다 이거죠. 그때 피해자는 청심환을 사 먹겠다며 약국을 간 상황이었고 경찰관은 피해자와 잘 합의하면 사건 처리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합의금이 맞지 않았고 차량이 피해자에게 접촉하지도 않은 걸로 인지한 상황에서 사고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현장을 벗어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 그러니까 뺑소니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접촉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내 차량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긴급적으로 피하려다가 넘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접촉 뺑소니가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뭔가 다친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게 정석이에요. 이 가해자님께서 먼저 경찰서에 내가 사고 냈다라고 신고만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고가 안 들어가서 이게 뺑소니냐 아니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좀 억울하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뺑소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가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많이 다치지 않았고 또 상대방에게 긴급 구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고 세 번째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이 세 가지가 인정이 된다면 뺑소니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세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무면허 사건. 바람페이님, 연습면허 상태고 기능시험 보고 도로주행은 안 봅니다. 자, 우리가 판례에 따르면요. 음주운전과 무면허가 같이 걸린 경우에는 무면허가 아무래도 경미하니까 음주운전이 흡수가 되겠죠. 상상적 경함이라고 해서 용어까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죄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인정해 줄게.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한죄만. 물론 이제 실체적 경합이라 성립이 안 된다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음주운전죄만 성립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사고가 있어서 2년 동안 되고 또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이 나올 겁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이진 어떻게 될까요? 2019년 9월에 0.052 정기처분, 그 다음에 2020년 3월에 무면허 음주가 걸렸습니다. 거의 한 6개월 만에 두 번 걸린 것 같은데요. 일단 감옥에 갈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분명 있어요. 그래서 조금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제가 필수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또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시길 바라고 최소 변호사님들을 3분에서 4분 정도는 전화를 해보시고 그 중에서 컨택을 하시길 바라며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가이드라인만 좀 줘라. 그러면 제가 특정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정도는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참고하시고요. 나르시아르님, 무면허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기간 중 단순 무면허 운전. 일단은 집행유예 기간에 어떤 범죄가 적발되면 또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안 나오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든지 아니면 실형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무면허가 걸렸어요. 경미하다는 거죠. 일단 초범이라는 전제하에서 무면허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보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방조범을 갖다가 감옥에 보낸 사례가 있었어요. 방조죄라고 한다면 저희가 무면허만큼이나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별게 아닌데도 감옥에 갔어요. 왜? 집행유예 기간이라.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고 해서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별게 아닐 수가 없죠. 범죄인데 어떻게 별게 아니에요. 판사님들 시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최근 사건들을 보면은 무면허 운전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이 되면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네이버 카페에 Q&A 게시판에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댓글로 답변을 달고 있지만 영상에 나오는 답변들은 그 중에 추려서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은 반드시 달아드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언제든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두 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